오늘은 이제 변수에 대해서 해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출력에 대해서 잠깐 했죠. 두 번째 시간이니까 일단 REPL 하나 열고 템플릿도 만들어 준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리플 이거는 뭐 그렇게 오래 안 쓸 겁니다. 그래서 이 리플은 잠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우선 여기서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어떻게 나올까요? 뭐 얘가 실행되겠죠? 클래스 이름. 그러면 얘는 메인 클래스라고 부른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클래스 안에 있는 얘네들은 그냥 메서드라고 하는 건데 얘는 메서드의 이름이에요. 이름이 메인이죠? 그래서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메서드 안쪽이 실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을 출력하는 기능이니까 실행했을 때 헬로 월드 나오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 헬로 월드 느낌표 대신에 숫자 1, 2, 3 이걸 쓴다면 이번에는 헬로 월드에서 1, 2, 3으로 바뀌었으니까 바뀐 내용대로 나오겠죠. 지금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 복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숫자 사이에 역슬래시 n을 넣었어요. 얘의 기능이 줄바꿈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1 출력하고 줄바꿈 한 다음에 2 출력하고 또 줄바꿈해서 3 출력하고 끝나겠죠? 이렇게. 그러면 좀 변형을 줘볼게요. 역슬래시 n을 2개 더 추가했어요. 첫 번째 역슬래시 n 뒤에다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냥 줄바꿈 3번 연속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 비어있는 거 보이죠? 1 출력하고 줄바꿈 했는데 여기 뒤에 출력할 내용 없죠? 그냥 바로 줄바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 그런 다음에 또 여기다가 어떤 내용을 출력할 글자 같은 게 없고 바로 줄바꿈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그 다음 줄로 바꾸고 2를 출력하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출력은 이 정도로만 알아도 되고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x는 2 이거 보시면 떠오르는 게 있죠? 중학교 수학 시간. 중학교 수학 시간에 이 왼쪽, 그러니까 좌변에 있는 x를 우리는 미지수라고 배웠습니다. 미지수. 그리고 x만 놨을 때 미지수였는데 등호와 숫자를 썼더니 어때요? 이 미지수 x의 값을 2로 정했다. 이런 의미였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진? 네,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한 줄 쓰고 얘가 메인 메서드 안쪽에 있다고 하면은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어떻게 나올까요? 얘 출력한 결과는
2가 나오는 거죠. 왜냐면 x는 2라고 해놨으니까. 이렇게 하면요. 이 값이 출력된다는 건 알겠는데 출력되는 값이 2일까요? 아니면 4일까요? 4죠? 왜냐면 x에 2가 들어있다는 거를 알고 2가 들어있는 그 값에다가 또 2를 더했으니까 결과는 4잖아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래밍에서 우리가 수학적인 관점에서 미지수라고 불렀던 거를 이제는 변수라고 할 거예요. 영어로 variable이라고 하고, 얘가 왜 이름이 변수냐? 변할 수 있는 값이라는 의미예요. 변할 수 있는이 중요합니다. 변할 수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변할 수 있는. 그리고 숫자 2. 얘를 수체계에서 뭐라고 봐야 될까요? 수체계라고 말한다면 뭐 유리수, 무리수 뭐 이런 거 배웠던 거 있죠? 뭐 그 중에서도 뭐 정수, 소수, 뭐 실수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런 숫자 2는 정수에 해당합니다. 정수. 그런데 자바에서 어떤 값을 변수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변수에 어떤 타입의 값을 저장해야 되는지 명시해줘야 됩니다. 여기선 얘가 정수잖아요. 정수일 때는 int라고 앞에다가 써줘야 돼요. 그러면 이 한 줄은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정수 타입의 값을 저장할 변수 이름 x에다가 2를 저장했다 라고 읽으시면 돼요. 다시 변수의 타입을 먼저 명시를 한 다음에 변수 이름, 여기 x가 변수 이름입니다. 변수 이름을 정하고 변수 이름 변수에 값을 저장하는 게 해당 변수의 값을 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써도 되지만 먼저 변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뒤에 값을 저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나 이거나 둘이 똑같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여기는 지금 변수를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만들어 놨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메모리라는 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램이에요. 램. 뭐 컴퓨터 부품 아시죠? 램, 뭐 몇 기가짜리 램,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램 안에 이 변수 x가 할당된 겁니다. 우리가 램이 이렇게 있잖아요. 램 안에 어떤 공간에
이 변수 x 자리를 받아놨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x는 그 공간의 이름이고,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만드는 행위를 변수 선언이라고 합니다. 변수 선언. 그리고 이 변수는 공간이라고 정 모르겠으면 공간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변수 공간에 2라는 값을 저장하겠다 라는 의미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장하겠다라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장하겠다. 이 문장에서 저장한다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죠? 뭐 이거밖에 없죠? 얘는 변수 이름이고 얘는 공간에다가 저장할 값이잖아요. 2는. 그럼 이거밖에 없죠? 얘가 저장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수학적인 관점에서 얘는 뭐 같다라는 의미였는데 우리는 프로그래밍이죠. 프로그래밍에서는 대입의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대입연산자라고 부르시면 돼요. 아시겠죠? 같다는 의미는 프로그래밍에서 대입연산자가 아니라 는 두 개 연속으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같다는 의미.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시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으로 넘어와서 int x라고 한다고 하면은 x라는 이름의 공간에는 int, 그러니까 정수죠? 참고로 int는 인티저라는 뜻입니다. 얘 약자예요. 그러면 x에는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2.2라고 하면은 이게 맞는 걸까요? 2.2. 지금 정수만 저장하려는 공간에다가 대입연산자를 통해서 넣어주고 있는 값이 정수인지 알아야겠죠. 2.2는 정수일까요? 얘는 정수가 아니죠. 실수입니다. 실수. 소수점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소수점이 붙어 있으면 실수입니다. 2.0도 실수예요. 정수, 어, 정수와 실수? 자, 나와 있죠? 정수란 소수점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실수는 소수점을 사용해서 숫자를 표현했다 라고 나와 있죠. 소수점이 있냐 없느냐, 그 차이를 정수냐 실수냐 이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얘는 실수인 값을 정수 저장하려는 공간에다가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변수의 타입에 알맞게 올바른 값을 저장해줘야 한다. 자, 그러면 변수를 공간이라고 생각하라고 먼저 말했을 때 이 두 줄은 가능한 걸까요? 지난 시간에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걸 기억해서 이 두 줄만 본다면 맞는 말일까요? 이거? 안 되죠. 공간, 얘는 변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라는 값을 x라는 공간에다가 저장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작성한 코드일 때 이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지 그 여부부터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 코드 실행될 때 어때요? 공간이 만들어져 있나요? 만들어져 있지 않죠. 만드는 행위는 이거잖아요. 공간을 만들기도 전에 값을 넣고 있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난 차라리 이게 불편하다. 그러면 만듦과 동시에 그 값을 넣어주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랑 먼저 만듦과 동시에 값을 할당한 거 4라고 나오죠. 그리고 만들고 나서 넣은 경우랑 똑같죠. 대신에 안 되는 경우는 만들어져 있지도 않은 공간에 값을 넣는 겁니다. 오류 발생했고요. 오류 내용을 보시면 cannot find 심볼이라고 나오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cannot find 심볼 요 세 마디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위치는 세 번째 줄이에요. 이 줄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공간이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찾을 수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 심볼은 x를 뜻하는 거고. 그래서 변수를 만들지도 않은 상태에서 값을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cannot find 심볼이라는 에러 메시지를 보여줄 겁니다. 아시겠죠? x라는 정수만 저장 가능한 공간 할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x라는 정수만 저장 가능한 공간에 이 저장 그리고 이 한 줄은 할당 후 이 저장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오케이.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변수, 그러니까 공간에 값이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
반드시 하나만 존재할 수 있어요. 이건 안 된다는 뜻이에요. int y는 2, 3 이게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규칙이에요, 규칙. 불가능. 그러면 int y는 2라고 해놨다가 y를 만듦과 동시에 이 값을 저장해 줬다가 그 다음 줄 바로 밑에서 또 다른 값을 넣어줬어요. 대입연산자를 통해서. 이 경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건 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음. 확인하는 방법은 x가 아니라 y지. y 값을 콘솔에 출력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 y 값 여기다가는 두 번째 y 값 이렇게 해놓을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서 y는 2가 됐고 여기서 y는 3이죠. 왜냐면 변수에는 값이 반드시 하나만 존재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y는 2가 들어있었다면 그 다음 y에는 3이 들어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y인데 여기서는 왜 변수고 여기서는 왜 값일까요? 그것도 좀 중요한데 일단 밑에다가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수업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정리했던 내용을 올려드릴게요. 변수와 그러니까 공간 변수와 공간 값 얘가 변수인지 값인지 구별할 수 있는 기준 뭘까요? 자, 좀 충분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변수고
얘는 값이에요. 그 차이가 뭘까요? 물론 얘도 변수. 음, 얘는 값. 같은 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변수는 빨간색, 값은 초록색으로. 변수일 때는 대입연산자가 있죠? 대입연산자의 왼쪽에 있습니다. y라고 불리는 애가.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얘는 어때요? 값에서는 뭐 대입연산자의 왼쪽에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대입연산자의 왼쪽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때는 값입니다. 왼쪽에 있으면 변수고요. 음, 이해되시나요? 대입연산자의 왼쪽에 위치하는가? 라는 기준이 있다. 그러면 이런 변수 같은 거 이제 구별할 줄 안다고 했을 때 변수 이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중요한 거 제가 방금 이렇게 쓴 거 있죠? 이거는 여러 줄 주석할 때 쓰는 거고 요거는 한 줄 주석할 때 쓰는 거예요. 첫 번째 변수의 이름은 숫자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의문을 품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수의 이름이 숫자만으로 구성되어도 안 된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다시 x라고 해놓고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발생하죠. 그 이유는 10번 줄에 보시면은 캐나파인 심볼인데 여기서 에러 메시지가 말하는 찾을 수 없는 심볼이라는 게 이 y죠. 왜냐면 일단 이 코드가 y를 대입연산자의 왼쪽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는 값으로 썼구나 라는 걸 알겠는데 그 값이 뭔지 모르잖아요. 왜냐면 값을 넣으려면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변수가 있어야 하는데 위에서 아래에 쭉 진행하다 보면 변수가 있나요? y라는 변수가 없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진짜로 숫자로 시작하는 경우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로 시작했어요. 변수. 에러 발생하죠. 9번 줄에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얘는 일단 문장 자체가 될 수 없어요. 왜냐면 변수 생성 규칙에 어긋났으니까 1x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거는 잠깐 무시하시고, 자, 그러면 x1은 되겠죠? 왜냐면 숫자로 시작한 게 아니니까. x1의 경우는 잘 나오죠. 그러면 이번에는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할 때 내가 선언한 변수의 이름은 1이야, 숫자 1. 근데 정수만 넣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이때도 똑같이 에러가 발생하죠. 이걸 그냥 보기만 했을 때 숫자 1에다가 2를 집어 넣는다가 되는데 어색하죠. 그래서 숫자만 써도 안 된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쉽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만들 때 이 두 개는 알아야 되고, 또 사용 가능한 특수 문자가 따로 존재한다. 사용 불가능. 그러면 변수 생성 규칙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용 가능한 특수 문자를 보자면 잠깐, 이거 말고 다른 걸 보죠. 이건 자바스크립트. 자바 사용 가능한 게 언더스코어라고, 그 언더바라고 부르는 거 있죠. 얘는 뭐랑 같이 있냐면 화상 키보드에 보시면 얘예요. 요거. 얘는 마이너스 기호죠. 마이너스 기호랑 같이 있어서 쉬프트 마이너스를 누르시면 언더스코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안 될 거예요. 예시가 있죠. 제가 이거 자바에서 달러가 됐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달러는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바에서 달러도 되네요. 달러랑 언더스코어 요 두 개는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뭐 다른 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느낌표를 썼어요. 특수문자로. 뭐라고 하죠? 일단 문장 자체가 성립될 수 없어요. 왜냐면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수문자로는 뭐 달러 언더스코어가 있다. 그리고 변수 이름 사이에 공백 삽입 불가능. 내가 변수 이름 사이에 뭐
어떤 두 가지 의미의 변수를 두 가지 의미의 단어로 조합을 한다 했을 때 공백을 넣으려고 하는데 공백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언더스코어입니다. 그냥 알아보기 쉽게 하는 용도로 쓰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수업 페이지에다가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수. 변수는 또 뭐가 있을까? 좀 이건 좀 지울게요. 이제 얘는 잠깐 수업 페이지 새로 침해 보시면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이거는 이제 지우고 이번에 자, 이거는 아시죠? 1, 2, 3이 출력된다는 건 이제 익숙할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따옴표 없이 1, 2, 3 어떻게 나올까요? 실행 결과 예측해보세요. 자, 콘솔에서 보기에는 둘 다 똑같이 123처럼 보이죠? 근데 얘는 달라요. 엄연히 다릅니다. 자, 어떤 점이 다르냐면 둘 다 출력하고 있는데 출력하고 있는 대상의 속성이 다르죠? 지난 시간에 쌍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걸 프로그래밍에서 표현할 때는 문장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럼 얘는 문장으로서 1, 2, 3이고 얘는 문장이 아니겠죠? 얘는 숫자입니다. 숫자 중에서도 정수고 얘는 문장. 이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차이점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사우룩을 더해 볼게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 구조가 문장과 문장 간의 덧셈이라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바에서는 가능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문장과 문장 간의 덧셈 결과는 그대로 이 뒤에다가 이어붙인 꼴이 됐죠. 그리고 정수와 정수 간의 덧셈의 결과는 그냥 사칙연산 중에서 덧셈의 결과가 나왔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정수와 정수 간의 덧셈은 쉬우니까 이것만 놓고 보겠습니다. 숫자 대신에 이제 문자 간의 덧셈, 우리가 사용하는 글자 간의 덧셈입니다. 얘의 출력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문장 1, 2, 3과 문장 4, 5, 6을 더했을 때 1, 2, 3, 4, 5, 6이 나왔죠? 그럼 얘는 안 뒤에 0이 그대로 붙어서 안녕이라고 출력되겠네요. 음, 맞죠? 이번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안 대신에 0을 썼으면은, 안 대신에 x 콜론을 썼으면 이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근데 x라는 건 당장에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존재한다고 해서 값을 넣어준다고 하면은 x는 0 이렇게 나오는 게 적절하지는 않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x는 10이라고 해놨는데 x는 0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여기다 0 대신에 10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1차원적으로는. 그러면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x는 10 나왔죠. 자,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문장과 문장의 덧셈이었는데 이번에는 문장과 정수의 덧셈이 됐어요. 문장과 숫자의 덧셈. 그랬을 때 이 결과에 나온 10은 여전히 숫자일까요? 우선 결과가 에러 없이 잘 나온 걸로 봤을 때 자바에서는 문장이랑 숫자가 덧셈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는 알겠어요. 그러면 그랬을 때 이 10은 과연 문자로 봐야 될까요? 숫자로 봐야 될까요? 자,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 숫자에서 문장이 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문장에서 숫자가 되는 게 더 좋을까요? 여기서 좋을까라는 거는 쉽다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가 문장으로 바뀌는 게 쉬울지, 문장이 숫자로 바뀌는 게 쉬울지,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 예시. 어, 헬로. 요거 숫자로 어떻게 할 거예요? 아스키 코드? 근데 아스키 코드 그거 외우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어렵죠? 반면에 숫자 123을 문장으로 바꾸고 싶으면 그냥 얘한테 따옴표만 씌워주면 이게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과 숫자의 덧셈 과정 중에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얘에서 10이 중간에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문장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문장과 문장 간의 덧셈이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이 뒤에다가 20을 더했습니다. 제가 20을 더했어요. 출력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출력 결과. 자, 덧셈 2번 하고 있죠? 참고로 이 문장과 숫자 간의 덧셈에서도 우리가 흔히 하는 덧셈 순서 그대로 지켜주시면 돼요. 수학에서처럼. 그럼 만약에 얘를 실행할 때 나올 수 있는 결과 첫 번째, 두 번째, 뭐가 맞을까요? 첫 번째가 맞다, 두 번째가 맞다. 둘 중에.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왜냐면 이 상태에서 덧셈은 앞에 거부터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니까 얘는 숫자 10에서 문장 10으로 바뀌고 문장과 문장 간의 덧셈은 그대로 이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바뀌고 그러고 나면 이제 또 문장과 숫자의 덧셈이니까 숫자가 문장이 되고 그러고 나면 문장과 문장 간의 덧셈이니까 그대로 이어붙여서 이런 결과가 되겠죠. 확인을 해보면 쉽죠? 그럼 만약에 30으로 나오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으로 나오게 하려면 이제 이거는 지우고 만약에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이 코드를 어떻게 수정해야 이렇게 나올지 30은 뭐예요? 여기서 10과 20 얘네 합친 값이 30이죠? 그러면 얘네가 먼저 덧셈 연산이 돼야 하니까 우선순위를 가로를 씌워주면 얘네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문장과 덧셈이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수학에서처럼 똑같아요. 어디서? 연산자 우선순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일단은 나왔던 것만 먼저 보자면 대입연산자의 연산자 우선순위, 그리고 산술연산자, 산술연산자 뭐 덧셈 뺄셈 뭐 이런 사칙 연산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먼저, 낮으면 나중에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대입연산자는 마지막이죠. 덧셈. 그리고 괄호를 넣었으니까 괄호가 괄호 안부터 해결하는 거는 익숙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말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x는 10을 출력하고 싶은 거니까 굳이 10 이렇게 안 써도 되죠? x라고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왜 x의 값인 10 대신에 x라고 쓸까요? x라고 써야 하는 이유 뭘까요? 자, 제가 이거를 10 그대로 해놓고 실행했을 때 x의 값이 제대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뭘 했어요? x는 변수, 변할 수 있는 값이라고 했죠. 일단 이게 그 의미는 아닌데 그 값을 100으로 바꿔서 x에다 다시 저장을 했습니다. 이때 실행하면은 x는 100인데 10이라고 나오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x라고 썼으면 바뀐 값이 그대로 여기 고칠 필요 없이 바뀐 값 요거 한 번만 그대로 출력되는 거죠. 뭐 x는 뭐 1000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x가 100인데 여기서는 1000이 되겠죠. 왜냐면 중간에 바뀌었지만 굳이 여기를 1000으로 바꿀 필요가 없죠. 바뀐 값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가지고 변수 문제를 설명을 할 건데 이 문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문제 풀려고 봤을 때 이런 게 나와 있으면은 여기서 메인점 잡아. 여기 이게 지금 작아서 그런데 뭐 이렇게 뜨거운 김 올라오고 있는 그림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일단 A와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서로 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정 가능하다고 돼 있다는 거는 건들면 안 되는 부분이 20번 줄 윗부분이랑 21번 줄 밑부분이에요. 여기서 엔터를 몇 번 치든 이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문제가 요구하는 부분을 충족시키면 그만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을 건드린다 또는 뭐 이 부분을 건드린다. 예를 들자면 지금 A와 B는 서로 가지고 있는 값이 5고 B는 10이잖아요. 바꾸기만 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 값이 서로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거니까 A가 10이 나와야 되고 B가 5가 나와야 둘이 서로 바뀐 거니까 여기다가 B, 여기다가 A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라고 수정을 한 다음에 결과를 보시면 뭐 결과는 뒤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원칙적으로 수정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거는 오답입니다. 반드시 이 사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정 가능 이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해서 고쳐야 돼요. 여기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조건이 숫자와 사칙연산을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조건까지 지켜야 되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변수 개념을 바탕으로 이 문제 두 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